안녕하세요. 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출전 선수 상담 결과 체크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입수하면서 적은 상담 결과인데요. 특성급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수급하고 선발급에서는 경주전 체크해야 될 상황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4일날 출산한 김지식 선수입니다. 젊은 선수라서 자녀 탄생이 훈련과 경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선수는 우수급 선용호 선수인데요. 훈련 도중 낙차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장갑 교체 11월 5일이라고 하면서 쉼표가 적혀 있는데요. 11월 5일날 낙차 사고를 당한 건지 아니면 장갑을 교체했는지 정확히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낙차 사고 출전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헌남열 선수는 신부전증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선발급에서는 한상진 선수가 10월 21일 날 허리 염자로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행 선수인 한상진이 허리 염자로 시술을 받았다는 것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경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기현 선수는 허리 디스크 계속해서 치료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재성 선수도 지속적인 허리 통증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차 선발급은 각축 양상 또는 3파전 양상의 경주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신중한 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수급은 초반부 경주가 까다롭지만 후반부는 좀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특성급도 강자들이 편성된 만큼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성급 13경주는 득점이 높아진 윤민우가 과연 비파업 선수들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아니면 파업 선수들과 연합을 펼쳐 나가면서 경주를 펼쳐 나갈지에 따라서 배당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발급 지정훈련 상태라든지 컨디션 좋은 상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훈련 중에서 선발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을 꼽자면 차평주, 박효진, 헌남열, 김영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평주, 박효진, 헌남열, 김영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벌 내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벌 나선 선수들이 차평주, 임권빈, 유현근, 이수민 선수가 인터 한 조를 이뤄 나가면서 인터벌 훈련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평주가 양호한 시속으로 대역을 이끌어 나가면서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권빈하고 유현근이 저치기를 노려봤지만은 차평주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인터벌 훈련 선수로는 김지훈, 한상진, 정춘현, 김재국, 과거 인천권 서들이 뭉쳐서 훈련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지훈 선수가 3, 4권을 지점에서 시속을 줄였었고 느려진 시속을 탔었던 한상진, 김지훈을 상대로 직선에서 추입으로 크게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김지훈의 시속감이 빠르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훈련 상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인터벌 내용을 살펴본다면 박효진, 정성은, 임세윤, 고재성, 이상준, 김준호 선수가 이 긴거리 인터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름대로 양호한 시속을 발휘해 나가면서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박효진이 끝까지 선두권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인터벌을 본다면 헌남열, 오기현, 이재일, 이호, 김석호, 진익남, 박성순, 김세준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헌남열이 긴 거리 대열을 이끌어 나가면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름대로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빠른 시속은 아니었었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이호는 대열을 붙이는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인터벌을 본다면 강형무, 구광규, 김영진, 한명준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형무의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었고, 김영진하고 구광규는 탄력을 넘어서 그대로 저측이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상훈과 이광민이 인터벌 훈련에 나섰었고요. 심상훈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대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광민은 병주 훈련에 대비하는 듯 외선에서만 바퀴를 걸치고 훈련에
훈련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컨디션 좋은 선수 말씀드리자면 최평주, 주효준, 허남열, 김영진 선수가 지정훈련 때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한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1경기입니다. 김영진하고 심상원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우수에서 내려온 심상원, 기존 선발급 강자 김영진, 심상원이 직전 회차 나름대로 선전을 펼쳐나갔습니다만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과연 김영진이 심상원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누가 머리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상원 인터뷰 내용 보면 가급적이면 힘을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선발급 적응력에서 앞서 나가기는 김영진이 심상원 활에 나간다면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복승 중심 전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탈주대 좀 살려나갈 수 있는 정성은이 김영진의 뒷자리라든지 심상원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면서 실내 챙겨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 중심은 김영진하고 심상원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쌍보다는 좀 복승 중심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고제필이 분명 유리합니다. 경중가 한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시속감명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3번 구상실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고 김재국도 아쉽게 우수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고재필도 이를 의식한 견준형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때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재필 입장에서는 승부의 조절에 나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김재국 견제 가능하고 구상신도 충분히 견제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선전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고재필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한상진과 황종대 맞대결 양상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상진이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긴거리 나선다면야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긴거리 가져가게 된다면 황종대가 타종전으로 한상진의 뒤를 물고 가서 막판 역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종대 연대라고 한다면 김용남밖에 없죠. 하지만 한상진의 연대는 무려 5명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황상진이 타종부터만 때리지만 않는다면 한 바퀴 긴거리 나서지만 않는다면 황종대 견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고재성은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죠. 이호는 좀 승부를 상당히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상근은 우수에서 강급부 첫 경주 출전이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쉽지만 않은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상근이 기아 차체를 바꾸고 이번에 차 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적응할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선발급에서만큼은 김상진, 이광민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임근타도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김상근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교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호하고 김상근의 경합이라고 한다면 김상근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재성이 이후의 뒷자리나 김상근의 뒷자리를 막해 나갔을 때 상황에 따라서 역전 투입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선발급 5경주입니다. 강영묵이라는 간자가 출전할 수 있습니다. 시속감이 좋죠. 과연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이상준과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영묵이 득점 높은 선수와 함께 연합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전 회차 임섭이 있는데도 구광규 달고 긴거리 나섰었던 강형묵, 구광규의 연합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진하고 심상훈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 심상훈 직전 회차 출전했다가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영진은 우수에서 선발에서 꾸준하게 경주감 찾아 나가고 있는데 뭔가 좀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큰 경주에서 재기량을 봐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두 선수가 타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상훈이 아무래도 김해 B팀에서 박용범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해 B팀 젊은 선수들이 비파업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심상원이 비파업으로 돌아섰는지 아니면 파업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영진과는 신경전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정면 대결 펼쳐 나간다면 심상원 머리냐 김영진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심상훈이 승부거리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서둘러서 경주를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인터뷰에서처럼 힘을 쓰는 경주 펼쳐 나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영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뭐 힘과 힘덕이라도 김영진 절대 밀리지 않아요. 경주 운영만 놓고 본다면 김영진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이번 편성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3번하고 7번,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없겠는데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죠.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인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심상훈이 때렸는데 김영진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영진 입장에서는 비파업 선수죠. 정성훈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심상훈이 비파업 쪽으로 가세를 했다고 한다면 뭐 김영진 입장에서는 굳이 정성훈 달고 굳이 심상훈과 타협점 찾아 나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직선에서 좀 세게 나간다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심상훈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심상훈이 박용범과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비파업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금정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명준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김영진 결합해 나갈 가능성, 견제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7번하고 4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뭐 김영진이 빠지면 뭐 7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맞대결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4와 7-2 경주권 심상훈이 가게 된다면 뭐 김영진과의 전략 타협보다는 맞대결이죠. 7-4, 7-2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전 김영진이 뭐 객관적 기량면에서 경주 운영 능력면에서 선발급 적응해야 되는 심상훈보다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도찐개찐이긴 합니다만 김영진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3-7이 먼저 같습니다. 3위가 차선이란 점, 7-4하고 7-2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고재필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력 승부까지 펼쳐 나갈 수 있는 고재필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현근이라든지 박효진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고재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상신 요즘 들어서 경주감 싹 살아나고 있어요. 김재국도 우세에서 내려온 실력자라는 점에서 고재필이 과연 구상신과 김재국과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승부를 조절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재국은 기껏해 마크 취입밖에 안 되죠. 하지만 구상신은 최근 들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상신이라는 점, 6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몸을 만들고 훈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이 힘을 써주고 2번이 몰고서 추입해 나간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 쪽에 우선하시되, 고재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세에서 내려온 강급자 김재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배제하고 경주를 펼쳐나가긴 버겁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2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3번 쪽이 우선이라는 점, 2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재필도 김재국을 의식한 경주를 펼쳐 나갈 수밖에 없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구상신이 경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박효진이라든지 때릴 수 있는 유현근의 선행 활약에 나가면서 승부 타임 조절해 나간다면, 구상신이 때렸는데 박효진이나 유현근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2번과 1번이 함께 고등하면서 3-6과 3-5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구상신 머리로 공략해 봤을 때는 3-5하고 3-6입니다. 3-5하고 3-6을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고재필이 완급 조절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력 능력 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 구상신 선전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2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한상진이 아무래도 객관적 기량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대력이 뛰어나죠.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특별 승급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 나가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선발급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주대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점에서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상진 허리 통증 치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리 통증 치료로 인해서 한상진의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최대의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상진 입장에서는 황종대를 의식한 교준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딱히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한상진이 허리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한상진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황종대가 후미권 막혀 나갔을 때 김건희 나선다면 직선 차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황종대 연재가 팝 선수가 김명란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5명의 선수가 한상진의 연대 세력이에요.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황종대를 뒤가 아닌 앞에다만 두고 본인이 독자 승부 펼쳐 나간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종전으로 황종대가 얼마든지 한상진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7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7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김영남이 초조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황종대하고 협공이 가능하고, 과거 또 인천팀 한상진하고 또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7번에 두 선수가 7번하고 6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상진이 황종대 견제 나가거나 황종대가 한상진과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후미권 노릴 수 있는 선수는 김용남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초조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몸싸움만 능력만 놓고 본다면 한상진의 뒤를 얼마든지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비파업선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야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번하고 4번 가능하죠. 6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상진도 황종대를 어느 정도는 견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견제 나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황종대도 한상진의 뒤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건희 나서준다면야 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편성면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상진 상대로 직선 따고 들어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일단 복승은 안정감 있다는 점, 한상진과 황종대입니다. 7번과 6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2호가 과연 득점만큼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재성 작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죠. 김상근은 우수에서 강급후 처음 출전하고 있는데 차체를 교체하고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김상근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광민이 있고 임근태가 있습니다. 여기 임규태는 또 13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이 효도 김상근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김상근도 자랑 능력 갖춘 실력자라는 점에서 작전 전개상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호 경주 보면 춤이 나오지 못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좀 불안한 2호. 솔직히 김상근이 강급 후 얼마만큼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도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협공 세력이 많기 때문에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많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전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4번,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재성이 2호나 김상근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호도 신경전 펼쳐 나가야 되고 김상근도 신경전 펼쳐 나가야 돼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고재성이 마크가 아닌 고재성 머리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4번이라든지 3번하고 5번입니다. 고재성이 직접적으로 힘을 쓸 수도 있고 후미권에서 반격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김상근이 때렸는데 시속이 안 나오면 2호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고재성이 이들 상대 저치기 타임 잡아나간다면 3, 4나 3호죠. 뒤집기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 4나 3호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2호하고 김상근의 전략적인 타협인 것 같은데, 2호도 자력 능력보다는 승부거래 상당히 짧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상근도 힘을 쓰게 된다면 버텨낸다는 보장 없어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우선이 돼 전 2호보다는 김상근의
버티기 쪽에 좀 더 협공세력이 많다는 점에서 작전적 예상은 유리한 편성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영목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행도 가능하고 어떨 때는 또 강자를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싸움까지 펼쳐나가고 있는 강형목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형목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강형목이 연합 펼쳐나갈 만한 선수는 비법 선수 이상 2군은 있긴 합니다만 강형목이 2군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형목 인터뷰 보면 그냥 순리대로 득점 높은 선수 인정하고 견준전 펼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영목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영목 다음으로 득점 높은 선수가 이상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정을 하다가 또 조금씩 마크력 발휘 나가면서 추임력 발휘 나가면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이상준이에요. 그 점 때문에 강영묵이 이상준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이죠.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하고 6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시되 직전 회차 강영묵이 임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강구 앞으로 자리 잡고 구강구 달고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섭이 재기랑 발에 나가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말았었는데 또다시 구강구를 만났습니다. 과거 또 춘천팀 선배였었기 때문에 강영묵 입장에서는 이상준보다는 구강구 다시 달고 때리기만 한다면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죠. 바로 직전에 차 임섭 따돌리기 위해서 구강구 달았어요. 금일도 강영목이 구강구 달고 때리면 이상준은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이상준이 할 줄 아는 게 마크 추입밖에 안 돼요. 그 점 때문에 강영목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우승 차지해 나가게 해서 구강구 달고 쏘게 된다면 2번과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번과 6번의 연합이 2번하고 2번과 6번의 연합이 먼저라는 점 2번하고 4번 차선 2번하고 4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차평주가 지종을 때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2번하고 4번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갔을 때 차평주가 때려버린다면 3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 정도는 3번하고 6번이죠. 3번하고 5번 정도는 1번 편서 파업 선수들 완승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강영무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4번하고 6번인데 그래도 득점 높은 6번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랑 착실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